안녕하십니까. 2027학년도 고3 6월 모의평가 수학 공통 15번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상수항이 0인 3차 함수 fx를 주었죠. 이 조건을 보고 바로 우리는 f0 값이 0임을 확인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 fx가 다음 조건 가 나를 만족한다고 주었는데요. 가의 다음과 같은 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피해값의 범위가 0부터 3까지 나의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q의 값의 범위를 줬습니다. 이때 fx의 값을 확정하거나 f6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먼저 가와 나 조건부터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조건을 보시면 열린 구간 P와 P 플러스 3 사이에서 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 준 조건식을 만족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 만한 함수를 몇 개 들고 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로 다음과 같은 모양이 있다고 하면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 절대값의 정적분 값은 이만큼 해당하는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fx가 P부터 P 플러스 3까지의 정적분의 넓이, 정적분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값은 둘 다 같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선 fx의 절대값, 즉 이렇게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지는 함수 모양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P부터 P 플러스 3까지의 정적분 값인 이만큼의 넓이가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의 정적분 값, 이 정적분 값의 절대값을 씌우면 넓이 값이 되겠죠. 이 두 개의 값은 서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식을 만족하지 않게 되고 두 개의 값이 같아지게 되겠죠. 세 번째 경우도 보겠습니다. fx의 절대값을 씌운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올 거고요. f 절대값 함수에 P부터 P 플러스 3까지 넓이를 구해주게 된다면, 정적분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의 정적분 값은 빨간색으로 색칠한 넓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되고요.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줬으니 결론적으로는 이 두 개의 넓이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경우로 이 P와 P 플러스 3 이 사이에 근이 있는 경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fx의 절대값을 씌운다면 x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 x축 대칭하여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P와 P 플러스 3 사이에 정적분 값을 구해준다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진 부분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fx의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정적분 값은 이 값에 마이너스를 곱해준 그 값과 이 값을 더해준 값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그려준 이 넓이를 a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x축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이 넓이도 a가 되겠죠. 그리고 이 근부터 P 플러스 3까지 넓이를 b라고 한다면 첫 번째 왼쪽에 있는 P부터 P 플러스 3까지 절대값 fx 이 정적분 값은 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 절대값 P부터 P 플러스 3까지 fx 정적분 값의 절대값은 절대값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개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P와 P 플러스 3 사이에 근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와 P 플러스 3에서 근이 존재하는 P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라고 문제에서 주었죠. 그래서 우리는 x는 3을 중근이 아닌 근으로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뜻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자면 여기 왼쪽이 p, 오른쪽이 p 플러스 3의 크기를 가지는 범위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은 이 p가 0부터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3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겠죠. 이 0부터 3 사이에 p가 위치할 때, 예를 들어서 p가 한 2 정도에 위치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그림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p가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에는 p, p 플러스 3 사이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반드시 fx는 x는 3을 중근이 아닌 근으로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하나 더 알 수 있는 정보는 가능한 p의 범위는 0부터 3 사이 값이므로 x는 3인 근뿐만 아니라 x는 0인 중근을 가져야 한다고 적어놨습니다. 위에서 우리가 f0이 0임을 구해주었기 때문에 x는 0 또한 fx의 근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하지만 x는 0에서 근을 가지게 됐을 때 중근이 아닌 근을 가졌을 때는 p의 범위가 0부터 3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범위도 같이 포함됐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생겼다고 했을 때 이 p의 범위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도 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0부터 3뿐만 아닌 다른 범위에서도 p값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조건에 모순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x는 0인 중근을 가져야 되는데요. 아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 중근인 경우에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조건식의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중근을 갖는 경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의 최고차항을 모르는 상태로 확정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근 두 개를 알았지만 최고차항의 개수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는 점 하나를 더 알아줘야 하는데요. 이 나 조건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y는 fx 플러스 q가 열린 구간에서 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식을 만족시킨다고 적혀있죠. 이거는 f0과 f3이 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로 나누었는데요. x는 0에서 중근을 가지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는 자연스럽게 불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나 세 번째 케이스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이때 q값이 0부터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올바른 케이스인 3번을 보자면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있을 때 이 함수가 0부터 위로 1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근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은 2번 케이스에서는 0부터 1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긴 일부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고 가정하면 x는 0에서 접해야 하므로 이러한 케이스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x는 0에서 접하게 되고 x는 3에서 뚫고 지나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경우를 물었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를 위로 평행이동한다고 해도 0부터 3 사이에는 근이 생길 수 없겠죠. 따라서 2번 케이스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0부터 q가 1 사이일 때 중근이 아닌 근이 존재해야 하므로 3번의 케이스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극대값을 예를 들어서 알파라고 놓으면
q 값으로 가능한 값은 마이너스 알파, q, 0 사이가 되겠죠. 따라서 fx의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일 때가 그 경계가 되어야 하니까요. 이 그림에서 함수식이 올라갈 때 1만큼 올라가야 딱 경계가 되도록 완성한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값이 나오게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fx식을 확정을 지어줄 건데요. fx를 ax제곱 x-3이라고 잡으면 비율관계에 의해서 혹은 미분을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f2가 마이너스 1의 극소값을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4분의 1임을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f6의 값은 결론적으로 2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공통 2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함수 fx의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것, 그리고 함수 gt의 불연속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f'(t-4t 제곱 플러스 4는 최고 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는 왼쪽이 3차 함수 fx, 오른쪽에는 f'(t-4t 제곱 플러스 4의 그래프를 그린 것입니다. 편의상 오른쪽의 2차 함수 그래프를 hx라고 부르겠습니다. 만약 fx와 hx가 첫 번째와 같이 그려진다면 함수 gt는 아래와 같이 불연속점이 2개가 됩니다. t2에서 알파의 값이 튀게 되면서 불연속점이 먼저 생기게 되고 이후 t4에서 다시 값이 작아지는 과정에서 불연속이게 됩니다. 문제의 조건에서는 t는 3에서만, 즉 불연속이 되는 t값이 하나로 주어졌으므로 이 그래프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fx의 극소값과 같은 점이 hx에서 2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fx의 극소값과 hx의 극대값이 같아지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gt 그래프는 fx의 극소값과 hx의 극대값이 같아지는 t2까지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 t2에서 값이 튀어 불연속적인 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그래프는 다시 돌아와 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그래프는 두 번째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불연속점인 t2가 3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g3가 1이기 때문에 fx의 극소 지점인 점 P의 x좌표가 1임을 알 수 있고 극소라는 점에서 f'1이 0이라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극소값을 k로 두겠습니다. hx의 식을 문제에서 주어진 식과 그래프를 통해 얻은 식으로 표현한다면 f'(t-4t 제곱 플러스 4는 마이너스 t-3의 제곱 플러스 k로 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t에 1을 대입하게 된다면 k가 4라는 것을 구할 수 있고 정리하면 f't의 식이 3t 제곱 플러스 6t-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의 식을 통해 함수 fx의 극대 지점은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를 통해 2대1을 이용한다면 y는 4와 만나는 점 중 극소가 아닌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fx의 식을 정리한다고 하면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5 플러스 4인 것을 알 수 있고 식에 x를 2를 대입하게 된다면 11을 정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2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수열 A에는 A1은 1,
A3은 4이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AK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에 따라서 A1은 1, A3은 4로 주어져 있습니다. A2는 첫 번째 식을 활용해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4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식을 활용해 3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A5는 두 번째 식을 활용해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6은 첫 번째 식에서 n은 3을 대입해 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7은 두 번째 식을 활용해 5라는 것을 알 수 있고 A8은 다시 첫 번째 식을 활용해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항들은 다 4보다 큰 값을 가진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AK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저는 AK는 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를 BN이라는 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은 1이 나오는 항을 개수를 살면 됩니다. 이때 1은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B1은 1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B2와 B3의 경우도 2가 한 번, 3도 한 번 나오기 때문에 각각 값이 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4의 경우는 4가 두 번 나오기 때문에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5의 같은 경우도 B5가 나오는 경우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 경우는 이 첫 번째 식에서 AN이 4의 값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두 번째 식에서 AN이 1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AN이 1을 가질 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A1이 1일 때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5를 구할 때는 B4 더하기 2 곱하기 B1은 2 더하기 2 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6은 B5 더하기 2 곱하기 B2 해서 6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식을 계속 풀어주면은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것의 같은 값인 B10은 결국 B9 더하기 2 곱하기 B의 6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이 값은 32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K는 1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의 개수는 32입니다. 통계 2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앞면에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 6장이 있습니다. 각 카드의 뒷면에는 앞면에 적힌 숫자와 같은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가 다음과 같이 놓여 있습니다. 숫자 1, 6이 적힌 카드는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고 숫자 2, 3, 4, 5가 적힌 카드는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한 번 던져 나온 눈의 수가 K일 때 K가 홀수이면 K 이하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고 K가 짝수이면 K 이상의 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한 번씩 뒤집습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한 후 6장의 카드가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시행을 4번 하고 모두 앞면이 되기 위해서 1과 6은 홀수번, 나머지는 짝수번 나와야 합니다. 만약에 주사위의 눈이 1, 3, 5라면 각각 1, 3, 5 이하의 수는 무조건 뒤집히므로 1은 무조건 뒤집히고 마찬가지로 주사위의 눈이 2, 4, 6이라면 6은 무조건 뒤집히게 됩니다. 따라서 홀수와 짝수가 모두 홀수번 나와야 하고 4번 던짐으로 홀수가 1번, 짝수가 3번 혹은 홀수가 3번, 짝수가 1번 나와야 합니다. 홀수가 1번, 짝수가 3번인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홀수 중 1이 나왔을 때입니다. 1이 나오게 되면 1, 2, 3, 4, 5, 6이 각각 앞, 뒤가 나옵니다. 이 상황에서 모두 앞면이 되기 위해서 6이 1번 혹은 3번 나와야 하고 이 부분에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주면 6이 3번, 2가 2번, 6이 1번, 4가 2번, 6이 1번 이 경우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를 순서를 고려하여 모두 세주면 4가지, 12가지, 12가지 하여 총 2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홀수 중 3이 나왔을 때입니다. 홀수 중 3이 나오게 되면 1, 2, 3, 4, 5, 6이 각각 앞, 뒤, 앞, 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서도 모두 앞면이 되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주면 2, 4, 6이 각각 한 번씩 나오는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이때 순서를 고려한 총 경우의 수는 24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홀수 중 5가 나왔을 때입니다.
홀수 중 5가 나온다면 1, 2, 3, 4, 5, 6이 각각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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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우의 수를 고려해주면 2가 3번 나오거나 2가 1번, 4가 2번, 2가 1번, 6이 2번 이 경우가 가능합니다. 순서를 고려한 경우의 수는 4가지, 12가지, 12가지요. 총 28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홀수와 짝수가 각각 3번, 1번인 경우도 홀수와 짝수가 각각 1번, 3번인 경우와 경우의 수가 동일하게 되어 80가지가 나옵니다.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총 나올 수 있는 경우 6의 4제곱 분의 2 곱하기 80은 81분의 10이 되어 정답은 3번 81분의 10입니다. 확률과 통계 29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 나온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때 이 5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일 확률은 P분의 Q라고 했습니다. 뭐뭐일 때 뭐뭐일 확률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로 구하면 됩니다. 먼저 5개의 눈의 수의 곱이 홀수일 경우는 전체 눈의 수 1, 2, 3, 4, 5, 6 중에서 1, 3, 5만 나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6분의 3의 5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나온 5개의 눈의 수비 곱이 홀수일 때 5개의 눈의 수의 합이 15일 확률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과 3 그리고 5인데 전체가 5번이기 때문에 조합을 생각해보면 1이 2번, 3이 1번, 5가 2번 해서 30가지, 그리고 1이 1번, 3이 3번, 5가 1번 해서 20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만 5번 나오는 한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5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확률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구하고자 하는 P분의 Q의 값은 243분의 51이므로 약분하면 81분의 17이 됩니다. 그러므로 P 더하기 Q의 값은 98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란색 공이 보라색 공과 이웃하지 않게 총 12개의 공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검은색 공은 누구와 이웃하든 상관없으니 검은색 공 4개를 먼저 이렇게 배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노란색과 보라색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5개 생겼습니다. 이 중에 노란색 공이 몇 곳에 들어가냐에 따라 경우를 나누어 계산해 주겠습니다. 노란색 공이 5곳 중 한 곳에만 들어갈 경우 한 곳에 노란색 공 4개가 모두 들어갈 것입니다. 그 한 곳을 5곳 중에서 하나 골라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1이고 남은 4곳에 보라색 공 4개가 같은 색 공끼리는 서로 구별하지 않고 들어가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4H4입니다. 계산해주면 175개가 됩니다. 노란색 공이 2곳에 들어간다면 그 2곳에 3개 1개, 2개 2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노란색 공 4개를 두 그룹으로 나눈 경우의 수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가지에다가 1개,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까지 세어주면 3가지이고 5곳 중 2곳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52입니다. 남은 3곳에 보라색 공 4개가 가야 하니 3H4를 곱해주면 총 450개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계산해 주겠습니다. 노란색 공이 3곳에 들어간다면 2개, 1개, 1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들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노란색 공 4개를 3그룹으로 나눈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될 것이고 5곳 중에서 3곳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5C3을 곱해줍니다. 나머지 2곳에 보라색 공 4개가 가야 하니 2H4를 곱해주면 총 150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색 공이 4곳에 1개씩 나누어서 들어간다면 5곳 중 4곳을 고르는 경우의 수인 5C4에 보라색 공은 다 나머지 한 곳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1을 곱해주면 5가지가 나옵니다. 4개의 케이스를 모두 더해주게 된다면 총 780가지가 나옵니다. 분 2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좌표평면에서 양수 t에 대하여 직선 y는 t가 두 곡선 y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 y는 2의 2x제곱과 만나는 점을 각각 p, q라 합니다.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2x제곱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ft, 점 q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곡선 y는 2의 2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만나는 점의 y좌표를 gt라 할 때 두 함수 ft, gt는 구간 0부터 무한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리미트 t는 1, t-1분의 9f't 마이너스 4g't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y는 2의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과 y는 t의 교점의 x좌표를 at, y는 2의 2x제곱과 y는 t의 교점의 x좌표를 bt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2의 2at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제곱 더하기 1은 t입니다. 양변을 미분해주면 2a't 곱하기 2의 2a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t제곱 곱하기 1't는 1이 나오게 되고, 따라서 a't는 2의 2a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t제곱분의 1이 됩니다. 위의 식에서 t는 1을 대입해주면 2의 a의 1제곱은 1이 나오게 되고, 이 식을 과 t는 1을 다시 a't식에 대입해주게 되면 a'1은 3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ft는 2의 2at제곱입니다. 양변을 미분해주면 f't는 2의 2at제곱 곱하기 2a't이고, a't 자리에 식을 대입해주면 f't는 2의 2at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at제곱분의 2의 2at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식을 정리해주면 f't는 1 마이너스 2의 3at제곱 더하기 1분의 1입니다. 양변을 한 번 더 미분해주면 f2't는 2의 3at제곱 더하기 1의 전체 제곱분의 2의 3at제곱 곱하기 3a't입니다. t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f2'1은 9분의 2 곱하기 3 곱하기 3분의 1이 되어 9분의 2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2의 bt 제곱은 t입니다. gt는 2의 2bt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t 제곱 더하기 1이고, 2의 bt 제곱은 t라는 것을 이 식에 대입해주면 gt는 t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더하기 1이 나옵니다. 양변을 미분해주면 g't는 1 더하기 2분의 1의 t의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g't는 마이너스 4분의 3 t의 마이너스 2분의 5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g'1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리미트 t는 1, t-1분의 9f't 마이너스 4g't는 9f2'1 빼기 4g'1로 바꿀 수 있으므로, 따라서 정답은 2 더하기 3은 5가 나오게 되어 3번입니다. 다음으로 미적분 29번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AN과 등비 수열 BN의 첫 번째 항이 같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항을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 조건에서 AN의 네 번째 항과 BN의 두 번째 항이 같다 했기 때문에 A를 이 항에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K를 AN의 일반항에 3을 BN의 일반항에 각각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고 급수가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R의 범위가 0과 1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을 더하기 4로 표현할 수 있었던 K는 4와 7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자연수 K라고 했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값은 5와 6이 됩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K가 5일 때와 6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K가 5일 때는 R이 3분의 1이고 D가 마이너스 9분의 2A입니다. 근데 등차 수열 AN의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차인 D가 정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려면 소문자 A가 대문자 9A로 표현돼야 함을 뜻합니다. 구하고자 했던 식을 앞에서 구했던 문자로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는 즉 2분의 27 대문자 A입니다. K가 6일 때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코사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K가 5일 때에는 2AN파이였지만 K가 6일 때에는 AN파이기 때문에 A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A가 홀수일 때는 이렇게, 짝수일 때는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각에서 정리했던 문자들이 모두 자연수 범위이기 때문에 구하고자 하는 최소값을 구한다면 t가 1일 때 5분의 2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즉 5분의 27이 m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하고자 했던 10 곱하기 m의 값은 10 곱하기 5분의 27이기 때문에 54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027학년도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고요.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에 대해서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고요.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극값을 가질 때 그 극값의 x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f5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gx의 값이 복잡하게 생겼으니 저는 먼저 hx를 x 곱하기 fx의 제곱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gx는 x 3분의 1 제곱 합성 hx가 되겠죠. x의 3분의 1 제곱은 x의 세제곱을 y라고 줬을 때 y 인버스의 값과 똑같으므로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날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x는 0에서 미분 불가능한 발산하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는 hx가 0이 아닌 구간에서는 모두 미분 가능하지만 gx가 미분 가능하지만 hx가 0인 즉 gx에서 x는 0인 미분 불가능점을 찍게 된다면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hx가 0인 부분이 미분 가능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gx에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gx에서 x는 0을 대입했을 때 hx 또한 0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x는 0에서의 미분계수를 먼저 작성하는 것입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gx 마이너스 g0이죠.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적어주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gx의 값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식에 대입해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식이 완성되겠죠. 분모 분자의 x를 날려주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 분의 fx의 제곱 전체의 3분의 1 제곱이 될 겁니다. 이 극한값이 존재해야 하므로 분모가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니까 분자도 0을 대입했을 땐 0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f0이 0이라는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는 fx가 최고 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줬기 때문에 f0이 0임을 이용해서 fx가 x를 인수로 가지는 3차 함수임을 파악했습니다. fx를 x 그리고 알파 베타를 근으로 잡는 함수라고 두겠습니다. 물론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할 것 같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근이 총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경우엔 이렇게 3개가 나오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점이 후보가 3개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3개의 값을 직접 다 검증해 줘야 하는데요. 0은 아까 검증했으니까 먼저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있으니 저는 알파를 검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x는 알파에서 gx의 미분계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분모는 x-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지만 분자는 이 루트 내에서 fx의 제곱만을 갖고 있으니 x-알파의 제곱만 인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극한값은 발산하게 되겠죠. 만약에 알파와 베타가 다른 경우에는요. 알파와 베타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fx를 x-알파의 제곱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위식에 대입하게 된다면은 x세제곱 x-알파의 4제곱 위아래가 날아가고 알파를 대입해주게 된다면 0이 나와서 이 극한값은 수렴합니다. 따라서 fx는 x 그리고 x-알파의 제곱 형태 또는 fx는 x를 인수로 갖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즉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을 인수로 갖는 형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경우를 나눠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 fx가 x 곱하기 x-알파 제곱의 형태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fx를 우리가 확정 지어줬기 때문에 gx 또한 우리가 fx를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해주고 우리는 x는 7분의 19와 x는 3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f'의 값을 빠르게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곱함수의 미분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x는 7분의 19와 x는 3을 모두 근으로 갖게 하는 알파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3이 근으로 갖게 하는 알파 값은 7 또는 3이 나오게 되겠죠. 이 7 또는 3인 경우에 x는 3이 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x는 7분의 19를 대입해 주게 된다면 알파 값이 3이든 7이든 모두 0으로 나오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모순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인 fx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2차식과 x를 인수로 갖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gx의 식을 대입하고 g'의 값을 구해주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모양의 식이 나오는데요.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된다면 두 개의 식인 이 식과 오른쪽에 위치한 이 네모 박스 친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했죠. 그렇다면 반드시 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박스 친 부분의 전체는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g'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왼쪽 밑줄 친 식에서 0이 나와줘야 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 편해 보이는데요. 알파를 7분의 19, 베타를 3으로 둔 뒤에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의 값을 이용해 주게 된다면 a가 마이너스 8, b가 19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올 때 알파, 베타가 나올 텐데요. 이 알파 왼쪽에서는 플러스, 알파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그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타에서도 베타의 좌극한에서는 음수, 베타의 우극한에서는 양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x는 7분의 19와 x는 3 모두 그 값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a값과 b값을 확정해 줄 수 있고 아까 우리는 fx식을 잡아주었으니 x에 5를 대입해 주게 된다면 답은 2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하 28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분수들을 활용하기 위해 선분 PF를 루트 6K, 선분 F'-를 16K, 선분 QF를 2루트 6K로 두겠습니다. 타원의 성질 중 타원 위에 임의의 점 A에 대하여 A에서 각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장축 2A와 같다는 점을 통해 선분 PF'-를 2A-루트 6K, 선분 QF'-를 2A-2루트 6K로 둘 수 있습니다. 각 QFF'-를 세타로 둔다면 각 PFF'-를 파이-세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코사인 법칙을 삼각형 PFF', FF'-Q에 대해 각각 적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A와 K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으며 A에 4루트 6K를 대입하면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이 1이라는 것을 활용한다면 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루트 5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이용해 삼각형 FF'-Q의 넓이를 K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고 이 값이 4루트 5에 해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K는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므로 32k제곱, 즉 8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8입니다. 2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는 포물선과 쌍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초점이 F이고 꼭지점이 A인 포물선 C2 그리고 이 포물선의 준선 L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에서 준선에서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꼭지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같습니다. 따라서 직선 L에서 점 A까지의 거리는 AF의 길이와 같습니다. AF의 길이가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결국 직선 L은 x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다음으로 쌍곡선 C1과 포물선 C2가 만나는 점을 점 M이라고 하고 그리고 쌍곡선 C1과 직선 L이 만나는 점을 점 N이라고 할 때 이 쌍곡선 C1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점 M의 x좌표는 2a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포물선 정의와 쌍곡선의 특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와 준선까지의 거리는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N의 길이가 4a 플러스 6이므로 MF의 길이는 4a 플러스 6이 됩니다. 그리고 쌍곡선의 특징은 쌍곡선 위의 한 점에서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뺄셈은 주축의 길이와 같습니다. 이때 주축의 길이는 2a이고 MF의 길이는 방금 구한 4a 플러스 6이기 때문에 MF'의 길이는 6a 플러스 6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형과 그리고 길이를 표시해 다시 그려주면 다음과 같은 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두 삼각형은 높이가 h로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피타고라스식을 작성해주면 a제곱은 5분의 9가 나오게 됩니다. P는 5, Q는 9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는 14가 되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14가 됩니다. 선분 AB가 지름이라는 점, 삼각형 ABC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 H가 BC를 이등분하고 원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을 보면은 양변에 BC, CB 방향 벡터가 있기 때문에 BC를 고정하고 BC를 중심으로 생각해준다면 좌변은 BC의 길이에다가 BA의 직선 BC 위로의 정사형인 BH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변은 BC의 길이에다가 CD를 BC 위로 정사형한 도형의 길이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양변을 BC를 약분해주면 BH와 이 정사형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정사형이 CH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점 D는 AB의 수직이 등분선 위에 있기 때문에 AH의 연장선과 AB의 수직 등분선의 교점에 D가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을 보면은 양변에 AD, DA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벡터들도 직선 AD 위로 정사형시키면은 첫 번째 조건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H를 A로, DH를 B로 놓은 다음에 식을 정리해 주겠습니다. 벡터 AC는 정사형의 길이가 A이고 벡터 DB는 정사형의 길이가 B이기 때문에 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줄 수 있고 양변을 A 플러스 B로 나눠주면은 2A는 B다 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기 때문에 변들의 비를 따져주면은 1대 3의 2는 A 대 2다 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고 정리하면은 A의 값이 3분의 루트 6이 나옵니다. 삼각형 ABH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면은 BH의 길이까지 3분의 루트 3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구해야 하는 DX-BC는 BC의 크기가 3분의 2 루트 30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X의 위치에 의해 그 값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X-BC는 BC의 길이와 BC 위로의 DX의 정사형의 길이의 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DX-BC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두 벡터의 방향이 같으면서 DX의 정사형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이므로 그림 위에 표시한 이 위치가 될 것입니다. 최소는 두 벡터의 방향이 반대이면서 DX의 정사형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이므로 이 위치가 될 것입니다. 반지름의 길이 1과 BH의 길이 3분의 루트 30을 통해 정사형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DX, BC가 최대일 때는 정사형의 길이가 1 마이너스
6분의 루트 30이 될 것이고 최소일 때는 6분의 루트 30 플러스 1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라지 m과 스몰 m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몰 m의 경우에는 끝에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어야 하지만 지금 문제에서는 절대값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라지 m과 스몰 m을 곱해 주면은 이 부분에서 합차 공식을 쓸 수 있게 되고 계산해 주면은 9분의 20이 나옵니다. 따라서 정답은 29입니다.